안녕하세요. 한국부동산연구원의 정주희 박사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감정평가 시 비교 사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연구원에서 수행한 기본과제인데요. 연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직접 제안하였습니다. 목차는 서론, 감정평가 시 비교 사례 선정 관련 기준, 관련 판례 및 사례 분석, 쟁점과 적정성을 위한 과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 및 목적입니다. 2023년 9월 국토교통부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감정평가 시 평가서상 거래사례 선정 내용을 필수 기재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감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요인 보정 시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선정 기준과 관련한 실무 기준도 개정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지만 적정성에 관한 논의와 관련 연구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감정평가 시 비교 사례 선정에서 어떠한 사항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비교 사례 선정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교 사례 선정이라 함은 공시지가 기준법상 비교 표준지 선정과 거래 사례 및 평가 사례 선정, 거래 사례 비교법상 거래 사례 선정을 포함합니다. 연구 방법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장 감정평가 시 비교 사례 선정 관련 기준이고 비교 방식, 비교 사례 선정 관련 기준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시간적 제한으로 중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9월 비교사례 선정과 관련해서 감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한 경우 비교사례 선정 내용 등을 감정평가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3일 실무기준도 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그 밖의 요인 보정 시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선정 기준에 거래사례 선정 기준, 평가사례 선정 기준,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감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거래가의 시간적 선정 기준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3장 감정평가 시 비교 사례 선정 관련 판례 및 사례 분석이고요. 관련 판례와 타당성 조사 사례 분석, 표본 조사 사례 분석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판례 분석에서 중요한 결과는 제4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을 하고 있는 타당성 기초조사 양정 기준인데요. 그 중에서 비교사례 선정과 관련한 부분만 발췌를 하였습니다. 비교사례 선정과 관련하여 타당성이 다소 결여되는 것으로 지적되는 부분으로는 유사한 표준지나 최근 사례가 존재함에도 상대적으로 유사성이 낮은 표준지나 사례를 선정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타당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지적되는 부분으로는 유사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표준지나 사례를 선정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타당성 조사 사례 분석은 사례집을 바탕으로 정성적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기간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표본조사 사례 분석에서는 최근 3년간의 결과보고서를 분석하였습니다. 비교 사례 선정과 관련하여 표본조사가 이루어진 분야는 표와 같고요. 2020년에는 무작위 추출 분야에서 2021년에는 우선 추출 분야에서 또 2022년에는 무작위 및 우선 추출 분야에서 다루었습니다. 제4장 감정평가 시 비교 사례 선정 관련 쟁점과 적정성을 위한 과제입니다. 쟁점 및 시사점, 향후 과제로 구성을 하였고 향후 과제는 4가지 분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쟁점 및 시사점에서는 먼저 기준과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개정되기 전에 비교 사례 선정 기준을 비교하면 표와 같은데요. 일정한 기준 없이 중구난방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비교 표준지의 공간적 조건은 감칙을 포함한 하위 규정에서, 또 시간적 조건은 실무 기준과 해설서에서 규정 및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래 사례 선정 기준 중 장소적, 물적 선정 기준은 또 실무 기준에서, 시간적 기준은 감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설서가 2014년 발간된 이후에 그 업데이트가 되지 않다 보니 그 이후 개정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비교 사례 선정 기준을 세부적으로 비교를 하였고, 그 밖의 요인 보정 시 사례 선정 기준의 경우 개정 전과 개정 후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입니다. 비교 표준지 선정 관련해서는 우선순위와 관련한 이슈가 있고요. 그 밖의 요인 보정 시 사례 선정 기준의 경우 개정 후에 결과적으로 비교 표준지 선정 기준과 더욱 유사하게 바뀌었고, 또 거래 사례와 평가 사례 선정 기준의 차이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비교 표준지 선정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해서는 도시계획구역 내부인지 외부인지에 따른 선정이 우선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비교 표준지 선정 시 도시계획구역 내부인지 외부인지에 따라 우선순위의 차이를 두고 있는 점이 감정평가 실무적으로는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업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시한 표는 2021년 표본조사 결과보고서에서 비교 사례 선정과 관련하여 실무기준 개정안을 제시한 그 분야를 종합한 것입니다. 비교 사례 선정과 관련하여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개선이 필요한지 개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도 개선 분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표본조사 결과보고서에서는 구분 건물의 거래 사례 선정, 또 잡종지와 후보지에 대한 비교 표준지 선정 기준 등 제도 개선 분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현행 규정이 미비한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구체적인 하위 규정이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실무 기준의 경우 적정한 실거래가 무엇인지, 비교 표준지의 선정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해설서 업데이트도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 교육 지도 분야와 관련하여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는데요. 표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비교 사례 선정과 관련하여 유형별, 물건별로 이슈도 다르고 교육 지도가 필요한 부분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최근 개정된 내용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교육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표본조사 결과 보고에서는 그 체크리스트나 권장 양식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평가법인 등이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표본조사는 타당성 조사와 엄연히 그 성격 등에서 다르기 때문에 현행 법 제도 속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최신이나 가장 가까이와 같이 현행 규정에 없는 기준을 표본조사 등에서 임의로 적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 실무적 분야와 관련하여 협회는 최근 자체적으로 AVM을 개발해서 상용화하고 있는데요. 유사 거래 사례 제공 서비스 기술을 참고하여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비교 사례 선정 기준의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관련 연구의 필요성 또한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실무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제도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특히 제3장 판례 분석에서는 다양한 판례를 소개하고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사례 분석에서도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온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를 많이 해두었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